안녕하세요. 정수아 수능 전문 국어학원의 정수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1년 2024 학년도 수능 국어를 어떻게 볼지 1년 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시청을 한다는 얘기는 수능을 잘 보고 싶어서잖아요. 그죠? 그럼 수능 국어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우선 수능 국어를 잘 보려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어휘력과 독해력이 좀 있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어휘력하고 독해력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길러져요? 막 순식간에 막 갑자기 좋아져요? 공부 오늘 막 10시간 하면 내일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를 통해서 아주 오랜 기간 막 축적이 돼야 돼. 축적이 돼서 어휘도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독해력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독서를 하고 있을 시간이 많이 없죠. 그죠? 이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배경 지식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능 국어에서 잘 나오는 어휘, 그 다음에 독해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봐도 되지.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 제자 중에 최척전을 미리 다 본 거야. 그래가지고 수능 국어에 최척전이 나왔는데 뭐 안 보고 풀었는데 다 맞았대. 이런 거. 그래서 독해력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읽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미리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 근데 수능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야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뭐를 하려는 거예요? 수능 국어를 잘 보고 싶은 거야. 그치? 수능 국어를 잘 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능 국어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를 미리 좀 파악하고 최대한 우리가 막 점쟁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파악하고 그 내용을 내가 학습해서 머릿속에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공부는 뭐다?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최척전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환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학원에 가서? 뭘 공부해야 돼요? 수능에 나올 만한, 자주 나오는 이 내용을 내가 미리 알고 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내가 이게 응용된 다른 지문이 나와도 내가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수능 국어를 잘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 배경 지식에 대해서 내가 미리 다 알아놨어. 그럼 뭐를 우리가 한 거냐면 수능에 자주 나오는 배경 지식을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는 수능에 나오는 지문에 대해서 정복하는 거죠. 근데 지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딸려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문제에 자주 나오는 개념어들이 있지.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 있다. 음성상징어가 가와 나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면 수능에서 나오는 국어 개념어를 알아야지.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아야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어학적으로 이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 가시나 나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문제의 유형. 수능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응? 공통선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선지가 나오고 그죠? 보기 박스가 나오고 맞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능
문학 작품은 어떻게 나와요? 총 4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 시, 현대 소설 이런 게 한 지문씩 나오더라. 또는 극, 수필 갈래도 어떻게 나오더라? 이거랑 약간 짬뽕에서 나올 때도 있더라.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고전 운문, 나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고전 운문 하나 풀었어. 그럼 그 뒤에 내가 어쨌든 다른 고전 운문 작품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마음 놓고 고전 산문, 현대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능 비문학은 어떻게 구성돼 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죠? 각 지문에서 4개 또는 5개가 나온다. 하나씩.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유형을 내가 알면 당황하지 않고 수능을 좀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휘도 있어야 되고 독해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장 빠르게 할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뭐에 집중해야 된다? 배경 지식을 수능 국어에 나오는 배경 지식을 쌓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게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얘가 누구야? 수능이야. 수능 국어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내 상태를 알아야지. 그지? 그래야지 내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거야. 그래서 배경 지식 자주 나오는 거 어떻게 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수능 국어의 유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잡아 나갈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대비책. 선생님 여기는 정수와 수능 전문 국어학원은 이름 그대로 수능 전문이에요. 1년 내내 수업을 수능만 해. 수능 국어만. 뒤졌어 막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1년 커리를 보여줄 건데 수능이 원하는 배경 지식에 집중돼 있어요. 네, 우린 1년 내내 수능만 해. 수능 아닌 거 취급 안 해. 알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면 1년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12월부터 11월까지 뭐 이걸 하나하나 지금 막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큰 틀을 보면 당장 여러분들 수능 해설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아? 내년에 2024학년도 수능을 볼 건데 가장 프레시하고 따끈따끈한 핫한 이 2023년 수능을 안 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수능 해설을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웃냐면 우리 애들이 평소보다 너무 얼어 있어. 자, 그리고 대답 막 해도 되는데. 자,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수능 직전까지 할 거야. 나는 내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 모의고사였어.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국어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 1년 커리를 누가 짰냐면 내가 짰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고3이라면 어떤 걸 배우고 싶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1년 커리를 우리 제자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짰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같으면 수능과 모의고사 해설을 모의고사 시험을 보잖아. 그럼 내가 1등급이든 9등급이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왜 이 정답이 이게 나와야만 했는지가? 그래서 나는 1년 내내 수능 모의고사 기출은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설해주는 선생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야. 그래서 이거를 넣고 그다음에 또 수능 기출 우선순위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 이거는 뭐냐면 수능 기출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된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 다 통틀어서 지금 9사부터 실시된 수능부터 현재 2023학년도 2021년 11월 수능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최빈출 문학하고 비문학 내용 너무 궁금하지 않아? 뭐가 가장 많이 나왔지? 뭐가 별로 안 중요하지? 나는 내가 학생 때 가장 수능에서 많이 나온 문학 작품이 뭘까? 비문학 내용이 뭘까? 나 그거부터 공부하고 싶은데
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여러분들 94부터 2022년 11월까지 선생님 모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온 뭐 이거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갈래 필요 없어. 무조건 많이 나온 순위야. 12월부터 가장 많이 나온 최우선 순위부터 빈출부터 배울 거야.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그렇게 할 거고 우선 우린 12월에 요렇게 볼 거야. 요렇게 볼 거고 이제 1월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언어하는 친구들, 언매하는 친구들 수능 문법 기본부터 다시 잡아야 되잖아. 2달이면 끝나. 더 들을 필요가 없어. 2달이면은 저는 문법에 1도 몰라요. 2달만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문학만 좀 부족해. 비문학은 잘하겠죠? 잘하는데 문학을 좀 집중해서 듣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수능 문학 집중.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만든 거야. 그래서 나는 수능 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고전시가 부족하다. 그럼 이때 들어오세요.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2달씩 해놓고 마지막에는 최고난도 총정리. 그 다음에 수능 비문학이 난 좀 어려워요 하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쭉 정리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직전에 최고난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 국어에서 원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 엄한 데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이 있잖아. 열심히 막 길 가더래. 뒤따 열심히. 그래서 어떤 노인이 아유 자네 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나 그랬더니 젊은이가 서울 갑니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가더래.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저기 거기는 그쪽 방향은 서울이랑 정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는 줄 알아? 알잖아 니네. 뭐라 그랬어?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열심히 가다 보면 서울이 나오겠지요 이러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수능 국어에서 외국 문학 작품 출제 안 되죠. 근데 수능 국어를 잘 보겠다고 그걸 읽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안 읽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니까. 막 우리가 하루가 지금 뭐 48시간, 100시간이 아니잖아요. 매우 바쁘다고. 국어만 공부하고 있을 수도 없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가장 원하는 지식들 우리가 쏙쏙쏙쏙 뽑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지금 EBS 연계가 이번에 몇 프로 됐어요? 51% 정도 됐어. 51%, 51.1% 막 이러던데 어쨌든 51% 정도가 됐어. 그러면 다른 타사 문제집보다 EBS는 최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수능 연계 EBS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능 특강 완성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 내내 뭐만 한다? 수능 국어만 판다. 뒤졌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공부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 선생님이 막 모의고사도 풀어줄 거고 수능 기출도 풀어줄 거고 막 거기 나오는 문학 비문학 다 내용을 알려준대.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안 알려줘? 다른 학원에서는 막 국어 시간에 막 영어 가르치고 막 그래? 아니잖아. 어떻게 공부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이거 한번 볼까? 이거는 연세대학교 선생님이 시험 효과와 메타인지 수업에서 이희성 교수님 거를 조금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인간 기억 모형이라고 알키스 서플 모델 그렇대.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보면 자극이 들어와서 감각, 눈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감각 등록기로 들어와서 단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이 되고 그리고 장기 기억을 머물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장기 기억까지 이게 쭉 들어와가지고 수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꺼내야 돼. 인출이 중요한 거야. 니네 영어 단어 외울 때 다 아는데 잠시만요. 다 알 것 같은데 인출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내가 시험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 말짱 꽝이다. 아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출이 되게끔 해야 돼요. 인출. 아셨죠? 자, 그러면 인출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봐봐.
자, 여기 봐봐. 누가 시험을 제일 잘 볼지 니는 생각 좀 해봐봐. 자, 봐봐. 이게 뭐냐면 S가 study예요. 그 다음에 T가 테스트야. 응? 테스트. 응? 버벅이지 않았어. 자, ST는 뭐냐면 study test예요. 그 다음에 반복학습은 study test. 그 다음에 반복시험 study test예요. 자, 그러면 이 세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이 가장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얘기해도 돼. 어머, 왜 저럴까? 아니, 너 나오지도 않네, 이렇게 얼어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제일 시험 잘 볼 것 같은 게 대부분 친구들이, 요 그룹이 이제 시험을 제일 잘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study 테스트 중에는, 이거는 공부가 없어. 테스트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정답을 그러니까 외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바꿔야지.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는 뭐가 더 성적이 높게 나올까? 응? 시험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제일 성적이 좋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50개를 외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계속 읽지 그냥. 응? 테스트 시험 이렇게 읽잖아. 그거를 3번 읽는 것보다 테스트 시험을 한 번 공부하고 테스트가 뭐지? 뭔지 알았는데 시험 맞아 시험. 테스트가 다시 뭐였지? 이 시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 단어의 뜻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스스로 계속 해보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이 못 갔지만,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갔고 수능 못 갔지만 그게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렇죠? 사실 그런 시험들이 내 실력을 확 올려준다는 건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지?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학습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뭐냐면 제일 성적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테스트고 얘는 어때? 좀 떨어져.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라도. 중요한 게 뭐야? 테스트를 많이 봐야 돼. 테스트.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친구가 그 신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똑똑한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신이 이렇게 대답했대. 너의 친구 소크라테스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 가가지고 야야야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너가 제일 똑똑하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만 알아. 에? 하나만 안다고? 근데 네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난 하나만 알아. 그게 뭔데? 그랬더니 한 말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면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뭐를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뭐라 그러면 메타인지라 그래. 소크라테스는 메타인지가 되게 잘 됐었던 거지. 이게 이 메타인지가 잘 된 학생이야말로 정말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아래 3명의 학생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시험을 본다면 누가 가장 성적이 좋을까? 당장 본다면 민호 배운 내용이 90%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70%를 알아요. 배운 내용이 50%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70%를 이해했어요. 50%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도 약 50% 이해했어요. 누가 시험을 제일 잘 볼까? 당장 보면 얘나 얘? 그죠? 둘 다 똑같이 이해했으니까. 근데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공부를 할까? 일주일 뒤에 시험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은이가 제일 잘 볼 것 같아? 수미가 잘 볼 것 같아? 그치? 막 수미가 잘 볼 것 같지?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면 지은이가 제일 잘 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선 민호는 본인이 90%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해를 못했지. 근데도 공부를 안 하겠지. 자긴 거의 다 아니까. 얘가 100%를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공부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그보다 훨씬 덜 알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수미는 어때? 본인이 더 알고 있는데 더 모른다고 생각해.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니?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해. 아는 걸 또 해. 아는 거를 계속해. 그럼 다른 과목은 언제 해? 뭔 얘기인지 알지?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만 공부할 수 있어. 그지? 우리가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는 거 계속 봐야 돼? 모르는 거 해야 돼? 모르는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지하냐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걸 모르는지 아는지. 시험을 봐야지. 시험을 봐야 알지. 시험 보고 나면 얘기하지. 아,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 못 봤어. 나 왜 이 모양이지? 나 운이 안 좋나? 해도 안 되나 봐, 나는. 그게 아니고 메타 인지가 부족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같은 100%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60% 50%밖에 몰랐던 건데 그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왜? 메타 인지의 부족이 왜 일어나? 테스트가 없어서야. 테스트를 해야 내가 어디를 아는지 어디를 모르는지 알지. 이게 문제라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싫지만 토 나오지만 뭘 해야 된다? 테스트를 해야 돼. 그지? 자, 공부 방법.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이거야. 그래서 나는 너네를 어떤 방식으로 같이 공부하자고 할 거냐면, 자, 아까처럼 ST를 할 거야. 스터디 테스트를 할 거야. 그래서 매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내용을 테스트 볼 거야. 시험 볼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관식. 예를 들면 선생님이 상충곡을 배웠어. 정극인의 상충곡을 배웠어. 그러면은 상충곡 원문을 주고 해설 써라. 과연 내가 얼만큼 공부해 와서 쓸 수 있을까? 해보세요. 그럼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 정확히 메타인지가 되겠지. 또 상충곡 배웠어? 그러면 상충곡을 기출로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린 많이 나오는 거 배우잖아. 상충곡 한 번 안 나왔을 거잖아. 다른 연관 기출 문제 16년도 11월, 9월, 고3, 고2, 고1 같이 연관 기출 문제 기출 풀어볼 거야. 그래서 주관식, 객관식으로 구성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풀었으면 나는 그게 좀 싫었어. 대치동에만 나의 나이가 공개되는 순간이니까. 아무튼 대치동에 있으면서 얼만큼 있었는지는 네, 그래서 있으면서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모든 국어학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학원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학원에서는 널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모의고사를 매주 하나씩 주잖아. 맞지? 가서 풀기도 하고 숙제로 받아서 풀기도 해. 독서실에서 열심히. 근데 내가 틀린 거 맞은 거 있거든? 근데 틀리고 맞은 거를 왜 틀리고 왜 맞았는지 모르는데 그거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매주 푸는데 그거를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는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난 그게 좀 안타까웠어. 그럼 왜 푸냐는 거지. 어차피 설명도 못 듣는데 그걸 왜 풀고 있냐는 거죠. 되게 상위권이 아닌 학생인 경우에. 그래서 선생님은 테스트를 보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정답 확인. 선생님 정답 불러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증문즉답. 그 즉시 그 문제에 대해 질문 있으면 다 해.
빠르고 명쾌하게 답을 다 해주고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푼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넘어가게 되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학습 내용에도 그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더 잘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일방향적인 소통, 전달식 수업이 아니야. 가면은 수업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선생님 혼자 떠들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지금 혼자서 OT를 찍어야 되는데도 되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형으로 막 던지잖아. 응.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수능을 보면 봐봐. 3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31번 풀었으면 선택지 1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1번 손 들어볼까? 1번 선택한 사람 손 들어보자. 아, 그래? 우리 현정이 지금 보면은 1번이 맞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요 내용,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어디에 있을까? 가와 나에 있대. 둘 다 있대. 그럼 가와 나에 이 태도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물어볼 거야. 응. 그러면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 모를 수 있죠. 선생님 예찬적 태도를 몰라서 못했어요. 예찬적 태도가 뭔지 알려주겠지.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여기가 예찬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거기 예찬적 태도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 이 예찬적 태도가 아니지 않을까? 그 예찬적 태도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 그럼 2번인 사람은 또 비관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어디에 비관적 태도가 드러났을까? 지연아 이렇게 대답을 좀 근데 선생님은 약간 손 드는 친구들 중심으로 해요. 손을 아무도 안 들면 나 혼자 좀 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고 직접 발표를 많이 해야지 본인이 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정답을 선택했고 이것이 왜 맞고 왜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들고 대답을 많이 하거나 또는 질문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많이 성장한다.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만큼 성장해요. 대답하세요. 네. 그래서 일방향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서로 막 티키타카를 계속해. 그래서 이거를 소크라테스 3파술. 3파가 뭐냐면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을 3파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거야. 이거의 주제는 이거야. 자, 답은 3번.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거기가 예찬적 태도인 것 같아? 왜 비관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스스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스스로 정답을 찾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3파술이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유대인식 학습 방법이 이래. 한번 보여줄게. 고민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릴리가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어 했던 곳은 예시바였다. 예시바는 전 세계 유태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는 이들의 도서관이다.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시끄러운 곳으로 유태인 공부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곳이다. I'm here at a library, although it's more of a unique place because it's a place where Jews study. And I'm going to take a look at how Jews actually use this unique study method. So let's go take a look together. 좌석 배치가 독특해서 어느 누구도 혼자 공부할 수 없는 구조다. 예시바의 유태인들은 2명씩 짝을 이루어 큰 소리로 토론하고 있었다. So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d in here is actually just the noise level. You see a lot of people talking with each other and, having debates and conversations. And that's not something that you'd normally think of when you think. 자, 여러분들 동영상 잘 봤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시끄럽게 공부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거, 저 사람이 생각하고 그 바라보는 방향과 가치관에 대해서 또는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똑같은 사건을 여기서 난 이 시각으로 봤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을 낸다는 게 단순히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런 식의 공부를 통해서 책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야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가 없는 소수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힘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은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춘 책들이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 학습 방법, 유대인식 학습 방법이 바로 선생님의 내용만 막 세뇌식, 우리 뭐 세뇌식이 문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세뇌식이 문제래. 그지? 세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뇌식이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도 막 세뇌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필요한 부분에서 세뇌할 건 하고, 세뇌라는 거라기보다 필요한 어떤 학습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워야 될 땐 외워야 돼. 영어 단어 안 외우고 뭐 어떻게 창의적으로 어떻게 할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응용할 때는 뭘 할 거예요? 이러한 일방향식 전달 수업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고를 바르게 어떤 식으로 내가 하는 게 잘못됐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12월 그럼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건지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봤죠. 자 그래서 12월 개강을 자 안내를 해주면 수능 기출 우선순위 문학 비문학이 있어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뭐냐면은 그 빈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공부할래요. 너무 궁금하잖아. 난 너무 궁금했거든. 나만 궁금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공부 방법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배웠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가 주관식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제망매가의 뜻이 뭐게? 이런 거. 그리고 주제가 뭐야? 그 다음에 제망매가 원문 주고 옆에 현대어 해석 써봐. 3단 구성으로 나눠볼게. 나눠볼래? 어떻게 나눠지지?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월명사의 제망매가가 다른 데 기출되었던 거 한번 풀어봐야지. 그렇게.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내가 환율을 배웠어. 그러면은 그 내용에서 내가 물어볼 환율이라는 게 뭔데?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서술해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겠어요? 관련 환율이 들어간 기출 질문을 또 우리가 풀어봐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뿅 하고 나와. 그 다음에 정답 쭉 얘기해주고 질문해. 모르는 거? 우리 진우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면 질문하시면 돼요. 다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끝내고 다음 진도. 아셨죠? 네, 이렇게 될 거고. 추천 학년 예비 고3이면은 무조건 그러니까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비 고3 또는 재수생, N수생 무조건 들어야 하는 강의가 아닌가 싶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고2나 고1 애기들은 자기가 실력이 된다. 이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지 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돼요. 이뻐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해설 강의를 또 해요. 이번에 2023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우선 첫 시간에는 다 같이 풀었든 안 풀었든 상관없이 문제를 80분 동안 풀 거야. OMR에다가 그렇게 풀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그거를 해설을 해줄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아.
내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오면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같이 복습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진도 나가는 건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예비고3 당연히 해야 되지. 뭐 설명을 내가 할 게 없어. 이번 수능은 당연히 체크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한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뭐 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강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고2, 고1 애기들 중에 난 좀 잘한다 싶으면은 환투더 0이에요.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우리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등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그게 되게 궁금할 수 있어. 등록은 여러분들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받아요. 여기 학원 앞에 키오스크가 하나 준비가 돼 있어. 거기서 선착순 20명만, 너무 막 다들 듣고 싶겠지만 딱 20명만 저희가 이제 각 반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착순 결제니까 빨리 와서 결제를 해서 꼭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